자, 이어서 이번 시간로 취득세 두 번째, 여러분 교재 80쪽. 80쪽에 보시면 납세 의무자, 취득세는 누가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 요거는요 20회, 25, 26, 27, 28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계속 25회에서부터 계속 28회까지도 출제가 됐죠. 29회에서도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독자적으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지만 한두 개 다른 거랑 엮어서 물어볼 수도 있다. 납세 의무자. 그럼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요, 거기 보시면 자 80쪽에 원칙의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이와 같은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해당 법률에 언제까지 등기 등록을 하라 그랬는데, 그런 등기 등록 규정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했다면, 등기 안 했어도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한 자,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대원칙이, 어떤 사람이 여기 보실래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대원칙이 뭐냐? 원칙이 사실상 취득자예요. 사실상 취득자,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자, 이 얘기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해서 갖고 있으면 자기 앞으로 형식상 등기를 안 했어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았다면 소유권 취득이죠. 그래서 매매로 취득했다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정상적으로 잔금 주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았을 때 소유권 취득이죠.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해 놓고 자기 앞으로 뭐 안 했어요. 등기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 등을 안 했어도 취득세 내라. 등기를 하면 취득이고 등기 안 하면 취득이 아니고, 그건 아니죠. 등기를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별도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고, 세법은 합법 불법 따지지 않고 사실상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취득했다면 취득세 내라. 이렇게 해서 원칙이 사실상 취득자인데, 우리가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럼 예외는 뭐냐?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 형식상 취득자, 형식상 취득자. 다시 말하면 이 형식상을 우리는 공부상 취득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것은 위에 사실상 취득자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럼 형식상 취득이라는 얘기는 뭐냐?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형식상 절차에 따라 자기 앞으로 부동산 등을 등기를 했다면 등기한 사람도 취득세를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 안 했어도 취득세 내라, 사실상 취득자. 또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형식상 절차에 따라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면 그것도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죠. 80쪽에 보시면 1번 사실상 취득자, 그러면 두 번째 줄까지 각종 물건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등기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세 번째 줄 사실상 취득을 하면, 이 얘기는 소유권을 취득을 하면 각각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매수자, 그죠? 이 사람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죠. 원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을 했을지라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냐? 여기 사실상, 요거 사실상 취득을 했어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는 거, 아까 말씀드린 차량 그리고 기계 장비 그리고 선박 항공기 이런 것은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조립, 건조를 해서 이렇게 무슨 취득을 합니까? 원시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생산 활동을 억제하거나 또는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이것을 만드는 회사한테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업은 이것을 제조 원가에 산입해서 소비자 가격 물가 상승의 원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원시 취득한 자가 아니라 이때는 승계 취득자를 사실상 취득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승계 취득자를 뭘로 하겠다?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원시 취득한 자는 납세 의무 없고 승계 취득자. 그래서 끝에 보시면 80쪽 네 번째 줄 끝에요.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여기는 원시 취득자한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고 승계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형식주의에 의한 납세 의무자 범위하면 81쪽 보충학습에 1, 2, 3번 있는데 이해하기 좋게 3번 정도 보실까요? 자기 부동산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 부동산이 경매 물건으로 나오면 본인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상보증, 물상담보의 경우는 가능하죠. 물상담보,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제가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저보고 담보를 가져랍니다. 그런데 넌 부동산이 없죠. 그래서 부동산이 많은 여러분한테 가서 내 대신 여러분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면 내가 갚을 때까지 변제하는 기간까지 담보로 제공을 해준다면 내가 몇 프로 아니면 이자를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대신 여러분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게 물상보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3자인 제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부동산이 경매물건 나올 때 여러분은 주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을 여러분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여러분 부동산을 여러분이 경매 절차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거 자기 앞으로 뭐 했어요?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취득은 아니에요. 경매가 실행되면서 등기 발소된 걸 다시 등기하는 것 뿐이지. 그렇더라도 그건 취득세를 내야 된다.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경락받아서 취득했어도 취득세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죠. 물론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면 양도예요. 그런데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낙찰받은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고 다만 취득세는 내라. 이게 형식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것. 또 그 외에도 명의신탁 같은 거 있죠. 내 부동산을 여러분 이름으로 불법행위지만 명의신탁을 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건 등기는 했지만 여러분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취득세 내야 돼. 왜? 형식주의에 의해서 여러분 앞으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취득자 또는 등기,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형식상 절차에 등기만 했으면 그것도 취득세 내라. 이거 기본이 대원칙이에요. 그럼 여기에 우리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취득세에 관련해서 납세 의무자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하고요. 또 두 번째 상속받는 누구? 상속인. 그리고 주택조합에 누구예요? 조합원 요 부분. 이 한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요거는 정리하셔야 되고, 그 외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죠. 존비속 간에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또는 우리 부담부 증여가 있죠. 부담부 증여 이런 부분에 대한 납세 의무자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먼저 81쪽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러면 자, 강론으로 들어가서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 즉 건축물에는 주요 구조부가 있죠. 주체 구조부 그래서 기둥이나 기초, 기둥, 벽, 보, 지붕 이런 것을 건축물의 핵심이 되는 걸 주요 구조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주요 구조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건축물에 딸려있는 각종 시설물을 다른 사람이 설치했어도 주요 구조부 즉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를 다 내라. 건축물만 그래요. 건축물에 있어서는 조작 설비, 기타 부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하나의 건축물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이럴 때는 부대 설비를 주요 구조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아닌 제3자가 설치했을지라도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끝에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대 설비 등을 가설 설치를 했을지라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이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은요, 부대 설비를 가설한 자하고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부대 설비도 같이 취득한 걸로 보고 납세 의무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줄치면 세 번째 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부대 설비 설치하는 거 있으면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물건이죠. 그래서 그것은 두 번째 줄 상속인 각자가 자기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죠. 상속으로 취득하는 물건은 상속인 각자가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각각 상속받았다. 첫째는 상가, 둘째는 주택, 셋째는 농지를 받았다면 첫째 상가에 대해서 둘째는 주택에 대해서 셋째는 농지에 대해서 각각 자기가 취득한 것만큼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 그러면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가로 안에 각자가 상속받은 물건인데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물건을 말한다 그랬죠. 이 얘기는 하나의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한 사람이 다 받은 게 아니라 비율로 받은 거잖아요. 이럴 때는 자기 비율만큼만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데 이때는 끝에 우리 일의 경우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는 공유물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공동 상속받은 지분으로 받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자 자기 지분만큼 납세 의무를 지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큼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책임져라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시험에서 지문에서 물어볼 때 상속받은 재산 이렇게 나왔는데 연대 납세 의무자다. 그러면 틀리죠. 그건 지문에 단서가 있을 때만. 그럼 상속받은 재산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다. 다만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또는 지분으로 상속받았다. 그런 단서가 있을 때만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세 번째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 보실래요? 이와 같은 지역이 주택이 오래돼서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비가 새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것이 법률에 따라서 묶여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재건축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개별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 모여서 조합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주택조합을 만들었고 이 사람들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조합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하고 이들은 누구로 남아요? 이제 조합원이 됩니다. 그럼 이 조합원으로서 이 사람들은 요 지역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 다 철거를 하고 재건축 아파트를 지었다. 재건축 아파트를 건축했어요. 자, 이렇게 누구 이름으로? 조합의 이름으로 건축을 한 건 원시취득이죠. 그렇다면 원시취득으로서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돼요. 취득세. 그런데 이때 이 취득세를 내는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누구한테? 조합원들한테 각각 나눠줄 거다. 그러면 누가? 요거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세를 내고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뭐죠? 일반 분양할 거는 누구 이름으로? 조합의 이름으로 보내고 취득세 내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했다가 나중에 일반인이 조합으로부터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은 승계 취득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 내겠죠. 그럼 시험에서 지금 물어보는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조합의 이름으로 재건축을 해서 취득하는데 요때 요 조합원한테 귀속되는 건 각각 누가?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라. 확인해 볼까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여기서 조합원용으로 취득, 이게 키포인트죠. 거기에 줄치면 돼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세 번째 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조합원용 부동산은 각각 조합원이 각각 취득세를 내고 다만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제외. 이건 누가? 조합이 내는 거지 조합원이 내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이 각각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요거 4번의 경우는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 대여 물건이죠. 차량이나 기계 장비를 외국에서 뭐합니까? 대여. 자, 대여하는 경우 대여 받는 사람 이름으로 등록을 했을지라도 누가? 대여업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자, 중장비 같은 거 장기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빌려줄 때 대여할 때 대여받는 사람 이름으로 형식상 등록을 할지라도 이건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등록했어도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대여 물건의 소유자, 즉 대여업자가 취득세를 내라. 부동산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닙니다. 5번도 같은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기억할 거 6번 보실까요? 변경한 시점의 소유자,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에 대해서 구조 등을 뜯어 고쳤어요. 종류 변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액이 증가했다면 취득세 내야 됩니다. 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지목을 변경을 해서 청질 변경을 해서 토지 가격이 종전보다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변경한 자가 내는 게 아니라 변경할 때 당시 그 토지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변경할 때 당시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또 하나 8번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 그랬어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 보실래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 거래합니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해주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 매매인데 둘의 관계가 누구예요? 부모, 자식 간이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증여세 부과되는데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뭐 매매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남편과 부인 간에 배우자 간에 부동산의 거래는 기본이 뭘로 간다?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로 추정을 한다는 얘기는 증여받은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그래서 물론 받는 사람은 증여세도 내지만 증여세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매매가 아니라 뭐 증여받은 걸로 보고 취득세 내고 그 다음에 뭐 증여세를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때 취득세는요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받았느냐 증여받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지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기본이. 근데 추정 그랬잖아요. 이건 뭡니까? 다만 세법에는 부모 자식이라도 부부간이라도 이러이러한 법률 관계로 또는 이러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면 그건 증여로 보지 않고 매매로 인정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첫 번째 공매 경매 절차로 취득했다. 남편 부동산이 경매물건 나왔는데 부인이 낙찰받아서 취득했다면 남편과 직접 거래한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법원을 통해서 거래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 주겠다. 뭘로? 매매 거래로. 또는 파산 선고 남편이 받았고 파산 선고받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재산은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처분하는데 그런 절차에 따라 아버지나 부인이 취득했다면 그건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인정이 됩니다. 또 그 외에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든가 또는 특별한 3번에 보시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를 유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했다. 얘기는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의 부동산을 동등가치로 감정평가해서 유사한 부동산끼리 서로 맞바꾸는 건 실질적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확인되죠. 그리고 양쪽 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뭘로 본다? 매매로 보는 거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의 양도는 증여는 매매는 일단은 뭘로?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한다. 이렇게만. 그래서 거기 배우자 첫 번째 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아무런 단서 없으면 이렇게 끝나는 거죠. 증여로 본다. 그죠? 다만 단서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매매로 봅니다. 다음 9번에 보시면 부담부 증여. 이건 조건부 증여죠.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증여하면서 아버지가 갚아야 될 채무를 아들이 떠안는 조건. 이게 부담부 증여죠. 자, 여기 보실래요?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 증여자. 그리고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 수증자.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이죠. 계약. 민법에서 증여는 계약이에요. 조건이 바로 뭐냐? 증여자는 상가 부동산 10억짜리가 있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근저당 채무가 4억이 있다. 채무가 4억. 이것을 증여자가 갚아야 되죠. 자, 이렇게 증여자가 갚아야 될 채무 4억이 있는 이런 상가 부동산을 수증자한테 뭐합니까? 증여를 합니다. 이때 수증자는 요 부동산 받았으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당연히 뭐 내야 돼요? 취득세. 그런데 이 10억에 대한 취득세 계산할 때 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요 4억의 채무는 얘가 인수하는 조건이잖아요. 10억짜리 상가 부동산을 받았어도 그중에 4억은 앞으로 뭐 갚을 거니까 채무 인수하는 거니까 갚는 조건으로 한 거니까 공짜로 받은 건 6억이란 얘기죠. 그래서 10억에서 채무 부분 4억과
채무 이외 부분 6억에 대해서 취득세가 달라요. 여러분, 취득세는 똑같은 부동산을 취득했어도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을 받았느냐, 증여를 받았느냐, 원인별로, 즉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세율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 채무 4억을 인수하는 건 지금 갚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갚아야 될 채무니까 요건 공짜로 받은 게 아니죠. 이건 보다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 이외 부분 있죠. 요거는 뭘로 본다? 요거는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이거는 무상, 승계취득. 다시 말하면 이건 뭘로? 증여로 보고 취득세 내고, 요거 채무는 앞으로 갚을 거니까 대가를 줬다 그래서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내라. 뒤에 가서 취득세 세율에서는요, 상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4%고 증여받아서 취득하면 취득세가 3.5% 이렇게 취득세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하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그죠? 이때 증여받은 사람은 10억짜리 부동산을 받았지만 그 중에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앞으로 갚을 거니까 유상, 매매로 취득세를 내고 나머지 부분만 증여로 취득세를 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3쪽에 9번에 보시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 즉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채무 부분은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다만 그럼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죠. 그냥 증여받은 거니까.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증여받았지만 전체가 다 증여가 아니라 채무 부분만큼은 따로 별도로 구분해서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세요. 부담부 증여는 이렇게 채무 부분만큼 취득세와 채무 이외 부분의 취득세가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올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개정됐죠. 12월 8일자 지방세법 개정된 거에 여기에 지금 단서 조항이 추가로 갑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개정된 법률을 별도로 기본서 수정을 하면서 개정된 부분 추가로, 개정된 부분이 반영이 됐지만 일부 누락돼 늦게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또는 개정이 됐지만 유예 기간을 수정해서 통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서 몇 개 수정해야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수정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강의를 해서 개정법률 특강을 기본 과정에, 기초 과정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수업할 때도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그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죠. 단서. 다만 단서 규정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단서. 누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죠. 직계 존비속 간에 뭐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이것을 전체를 뭘로 본다? 이것은 증여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개정돼서 추가로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타인과 타인 간의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오면 부담부 증여하면 무슨 부분은 채무 부분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뭘로? 매매로 본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지거나 남편과 부인 간의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인정하지 않고 전체를 다 뭘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예외 규정도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담부 증여 단서 규정이 더 들어왔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런 단서 없으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런 단서 없으면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뭘로? 양도, 즉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다만 그 부담부 증여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라면 전체를 다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이게 개정된 내용이고요. 다음 10번. 상속 개시 후 협의에 의한 재분할한 거. 이건 뭐죠? 상속 개시 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끼리 각각 뭐 받았어요?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상속분이 확정돼서 자기들 앞으로 뭐 했어요? 등기를 하고 나서 상속인들끼리 모여서 지분 조금 받은 사람한테 다시 지분을 넘겨주는 행위는 별도로 뭘로 보겠다? 증여로 보겠다 얘기야. 상속받은 재산을 첫째, 둘째, 셋째가 자기들 앞으로 뭐 했어요? 상속 등기 다 등기까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취득세, 상속세 냈어요. 그리고 나서 동생이 지분을 조금 받았기 때문에 형이 지분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누구 동생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는 행위는 그건 상속이 아니라 별도로 뭘로 보겠다? 증여로 보고 취득세를 또 내라 이 얘기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분이, 거기 키포인트죠.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속받는 사람들 앞으로 등기가 됐다. 첫째, 둘째, 셋째가 상속받아서 첫째, 둘째, 셋째한테 등기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째가 상속받은 것 중에 일부를 둘째한테 아니면 셋째한테 지분 넘겨주는 건 별도로 보다 증여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두 번째 줄 보세요. 끝에 상속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해서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로 인해서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즉 형으로부터 동생이 뭐 받아?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요거 지난 글씨로 되어 있죠. 요약하면 상속분이 확정이 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협의에 의해서 지분 변동이 다시 있는 건 별도로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 얘기는 뭐예요? 상속재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상속 등기하기 전에 협의에 의해서 지분 변동하면 그냥 상속세 내고 취득세 한 번 내고 끝나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뭐 받았어요. 상속받아서 자기 앞으로 뭐 해놓고 등기해서 취득세 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분을 넘겨주는 건 별도로 그건 증여로 보고 또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죠. 다음 11번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 이 얘기는 뭐냐? 대지로 되어 있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지었거나 주택을 지어서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로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지 가격이 증가가 됐어요. 그때도 지목 변경으로 보고 토지 가격이 증가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부과하겠다? 취득세 부과하겠다. 나대지, 여기 보실래요? 이와 같은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이 토지 위에 이와 같은 건축물을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이 토지 가격이 뭐했다면 증가를 했다면 이것도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격이 증가된 걸로 보고 취득세 부과한다. 그래서 확인해 보죠.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지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가 두 번째 줄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건축물에 접속된 부속시설물로서 사실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보였다면 증가가 됐다면 증가된 부분도 보내라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요거하고 12번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이것도요 개념이 이거죠. 자, 재산의 부동산 소유자가 있죠.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관리를 맡깁니다. 이때 부동산 소유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탁자라고 하죠. 맡겼으니까. 그리고 고객의 부동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를 신탁회사를 수탁자라고 한다. 그럼 이 부동산 소유자가 계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상가부동산 등을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 줬어요. 자, 그러면 이 위탁자는 재산을 맡겼으니까 수익자로부터 매년 수익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만기가 되면 이 재산을 다시 되돌려 받을 이런 지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한테 맡겨놓고 이 권리를 제3자에게 권리를 보여줬다면 이전해줬다. 그래서 위탁자는 이거죠. 누구한테 가서? 수탁자에 가서 내가 재산을 너네한테 맡겼는데 매달 나한테 수익을 주지 말고 이제는 다음 달부터 얘한테 줘라. 그리고 수익도 주고 만기가 되면 재산도 나한테 주지 말고 얘한테 만기가 되면 재산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 위탁자는 얘한테 가서는 다음 달부터 회사로부터 수익을 네가 받고 만기가 되면 재산을 받아라. 이렇게 권리를 넘겨줬다면 오늘 날짜에 새로운 위탁자는 요 재산은 위탁자는 여기 맡겨놓은 신탁재산을 부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 얘기죠. 재산을 맡겨놓고 그 권리를 제3자한테 이전해 줬다면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권리를 받는 순간 신탁재산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확인하면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 신탁법에 재산을 맡겨놓고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전해 줬다면 우리 아들은 그 재산을 부한 걸로 신탁재산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내라. 원래 맡긴 사람 위탁자와 원래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가 아닌 제3자한테 권리가 이전되면 그건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납세 의무자 84쪽에 보시면 과점주주 있어요. 과점주주 개념만 보시죠. 예, 과점주주. 여러분, 과점주주는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과점은 뭐예요?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과점주주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전부 다 동시에 다 했을 때 충족했을 때 과점주주라고 한다. 그럼 첫 번째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비상장 법인의 무엇을 주식을 취득하라. 그럼 누구로부터 취득하느냐? 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나 또는 우리 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을 또는 회사를 설립하고 증자로 인해서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주식을 취득했다. 다시 말하면 주식을 취득하는데 주주나 다른 사원이나 증자로 인해서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라 회사를 제일 처음에 설립 시 발행하는 그런 주식을 보였다. 취득을 했다면 취득해서 무슨 주주? 과점 주주가 됐다. 이건 과세하지 않는다. 왜?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샀다는 얘기는 투자를 했고 그때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때 회사에서 부동산 취득하면 주주가
주주가 취득세를 결과적으로 부담을 했는데 과점주주라고 해서 또 부과하면 이중부과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립시 취득은 납세 의무가 없어요. 이렇게 취득하라 이거죠. 이렇게 취득해서 법인이 발행하는 총 주식 지분의 몇 프로? 50%를 부과하라 초과. 그랬을 때 우리 과점주주라고 한다. 이렇게 과점주주가 됐으면 비록 뭘 취득했어요? 주식을 취득했지만 비율만큼 기업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무엇을? 부동산이죠.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부과하겠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50% 초과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비율만큼은 얘 거니까 과점주주 너도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취득세 부담하기 어려우면 과점주주 지분을 초과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죠. 과점주주 84쪽 위에 비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 소유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과점 지분하면 비율만큼 해당하는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비율만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다만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됐다면 그 납세 의무가 없다.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과점주주는 50% 초과했을 때 비율만큼 부동산 취득한 걸로 보고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부분을 보시고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 부분 이렇게 보셨으면 혹시라도 한 번 정도 이론 정리 프린트 자료 나간 거 정리해 보시고 거기 85쪽에 보면 이렇게 단원마다 핵심이 되는 기출지문을 넣어놨으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충분하게 정리가 된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런 지문을 벌써 보실 필요는 없고 프린트 나가는 것만큼 오늘 수업한 거 다시 한번 빈칸을 채워서 이론을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과세 부분은 심화 과정에서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비과세는 생략을 하고 갈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 보셨고 이번에는 87쪽에 보시면 취득 시기가 나왔어요. 취득 시기. 취득 시기는 취득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중요하냐? 취득 시기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거에 따라 그날로부터 날짜 계산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취득 시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중심이니까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 시기. 그리고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그리고 원시 취득. 이거야 핵심이.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 그 다음에 원시 취득. 자, 그러면 첫 번째 유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다? 매매로 취득했다 이거죠. 그럼 매매로 취득했을 때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래서 첫 번째 일반 거래가 있어요. 일반 거래로 취득했을 때, 두 번째는 객관적인 거래라고 그러죠. 객관적인 거래로 취득했을 때, 또는 세 번째는 연부 거래로 취득했을 때, 이것이 매매 중에서도 대표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 일반적인 거래 그러면 여러분 다음 장 넘겨서 순서를 좀 바꿔서 88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랬죠. 일반 거래입니다. 거기 보시면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즉 일반적인 거래는 첫 번째 줄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얘기해요. 자, 여기 보실래요? 일반 거래는 뭘로 가느냐? 계약상.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에다가 잔금을 주기로 약속을 해놨으면 미리 줬던 늦게 줬던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계약서로 갑니다. 미리 줬어도 늦게 줬어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다만 첫 번째 줄 끝에 가로 안에 만약에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지 않아서 명시되지 않아서 분명하지 않다 그럴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기본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취득세는 일반 거래는 계약서상의 뭘로 간다.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보겠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여러분 87쪽에 보시면 양가로 1번 객관적인 거래, 즉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라고 나왔죠. 이것은 거래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명백하게 입증, 확인이 되는 거, 조작할 수 없다. 즉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작성할 수 없는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그런 거래로 취득했다면 사실상 뭘로 가요? 잔금 지급일로 간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객관적인 거래로 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거래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5가지를 딱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88쪽에 보시면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취득해요.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국가 등에 주기 때문에 미리 주고 늦게 줬다, 늦게 주고 빨리 줬다, 조작할 수 없다. 명백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외국에서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 여러분,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세관에서 관세가 부과됐어요. 관세가 부과된 건 취득세도 그냥 따라가요. 조작할 수 없으니까 날짜 금액 그대로. 또 세 번째, 공매 방법에 의해서 취득. 여러분, 공매하면 경매가 따라가죠. 그래서 공경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매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 게 공매, 즉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 게 공매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납세의무자가 세금 등을 안 내서 압류를 했거나 납세의무자들이 세금을 물건, 부동산으로 납부한 이런 부동산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 걸 공매라고 해요. 공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건 경매죠.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처분하는 거 경매 처분이죠. 자, 이때 여러분이 경매로 취득했다면 낙찰 가격을 법원에 갖다 납부하죠. 법원에 갖다 납부한 날을 사실상 잔금 지급일, 조작할 수 없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처분했을 때 그 가격을 국가기관에 납부했기 때문에 조작할 수 없습니다. 또 판결문, 여기서 말하는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이죠. 이런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인정해 줍니다. 다만 화해줘서 당사자 간에 화해하거나 인락줘서 인정한다, 포기한다, 스스로 자백하는 이런 자료는 본인들이 합의한 거지 법원에서 결정된 판결문이 아니죠. 그래서 화해, 임의 자백 또는 자백 간주, 포기각서 이와 같은 것은 인락조서 등은 뭐 판결문 범위로 보지 아니요. 그런 건 빼고 판결문에 딱 명시되어 있어. 뭐라고? 갑은 을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줘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날 실제로 준 걸로 본다. 그날을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보고, 마지막으로 법인, 장부 등에 의해서 증명되는 취득.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 등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법인에 지급했죠. 그래서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상대방 법인 장부에 입증이 되면 실제로 잔금을 준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요. 국, 외, 공, 판, 법. 국가로부터 취득, 외국의 수입, 공매나 경매, 판결문, 법인 장부에 입증되는 경우는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88쪽 3번에 보시면 무슨 취득이 있어요? 연부취득이죠. 연부취득, 연부거래. 이것은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없어서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걸 연부라고 합니다. 이때는 사실상 매년 연부금 지급한 날이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각각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일반 매매는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 간의 일반 거래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보고 이렇게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국외공판법 하나라도 나오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다만 오른쪽 89쪽에 보시면 양가로 4번 등기일 또는 등록일 그랬죠. 이 얘기는 요겁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먼저 뭐를 했다면 등기를 했다면 이때는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원래는 대금 결제 끝나고 통상적으로 등기하는 게 정상이지만 쌍방 합의에 의해서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라면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요거 다음 이제 이거는 유상이고요. 요번에는 무상 승계 취득이죠. 무상 승계 취득. 타인으로부터 취득을 하는데 대가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원칙은요. 무상하면 증여를 보는 거예요. 증여 기부 행위가 많기 때문에 증여 기부로 보고 무상 승계 취득은 계약일에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 등은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다만 예외로 무상 중에서도 뭐라고 나오면 상속이라고 나오면 그때는 상속 개시일, 실제로 사망한 날이죠. 상속 개시일은 사망한 날 또는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았으면 실종 선고 받은 날을 상속 개시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상 보면 무상 승계 취득의 경우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 다만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은 민법 규정에 따라 받는 게 상속이고 유언장에 의해서 받는 걸 유증이라고 하는데 하나만 보세요. 상속 그러면 뭐? 상속 개시일. 유증은 유증 개시일인데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뭐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요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깊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가야 되니까 일반 매매 그러면 계약서상 개인과 개인 간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거래다 그래서 국외공판법 이렇게 5가지 거래로 취득했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단서가 나오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연부로 취득할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각각 뭐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날짜가 되기 전에 먼저 뭐를 했다면 등기를 했다면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보고 무상 그러면 계약일, 상속이라는 2글자가 나오면 상속 개시일 취득한 걸로 봅니다. 이렇게 승계 취득이 있고요. 90쪽에 보시면 90쪽에
부동산의 원시 취득의 1번 보실까요? 건축물을 건축했다. 건물을 새로 지었다. 이 얘기죠. 여러분 건물을 새로 지으면 사용승인서 받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승인서 받기 전에 임의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세법은 둘 중에 빠른 날로 가요. 그래서 거기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그거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세 번째 줄 끝에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둘 중에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참고로 사실상 사용일 하면 이건 실무에서는요 전기, 수도, 가스 등이 공급된 날을 의미하죠. 예, 그거 둘 중에 빠른 날. 물론 거기 양가로 3번에도 보시면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하는 주택의 경우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조합원들한테 소유권 이전해가라 이렇게 고시가 되면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먼저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이렇게 원시 취득은 둘 중에 빠른 날 이렇게 점검하시고 다음 오른쪽에 91쪽에 보시면 차량 등은 참고로만 보시고 6번 간주 취득의 양가로 2번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토지 가격이 종전보다 증가가 됐다면 그건 취득세 부과하는데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이것은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과 본인만 알겠죠. 알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서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지목 변경해놓고 본인이 스스로 신고 납부하면 몰라요. 시장으로서는. 그죠?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지목 변경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취득한 걸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둘 중에 빠른 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심으로 취득 시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차량 기계 장비 같은 건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우리가 취득 시기가 다 명시되어 있지만 취득 시기 중에서도 부동산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엔 취득세, 납세 의무자하고 그 다음에 취득 시기에 대해서 부동산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복습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자료 보시면 3번 납세 의무자 눈으로만 보세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자 납세 의무자입니다. 두 번째 간에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를 설치했어도 건축물은요 한 사람이 내요. 누구? 주체구조부 취득자. 다음 3번 상속으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죠. 상속인. 다만 가로 안에 공동상속이다 그럴 때는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고 이때는 연대 납세 의무를 집니다. 다음 주택조합의 조합원 그랬죠. 이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이죠.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조합원 앞으로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된다 그랬어요. 다음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지목 변경으로 토지가액이 뭐였다면 증가가 됐다면 증가된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죠.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다음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했을 때는 과점주주라고 해서 비율만큼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물어보는 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설립 시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어도 그건 납세 의무가 없다. 설립 시 취득은 제외예요.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원시 취득하는 차량 원시 취득하는
차량, 기계장비, 그리고 선박, 항공기 요 네 가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기업이 주로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원시 취득한 자는 납세 의무가 없고 누가 승계 취득자, 승계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원시 취득한 자는 납세 의무 없고 승계 취득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다음 네 번째 취득시기. 취득시기는 유상승계 취득 일반 거래는요. 일반적인 거래는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의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봅니다. 다만 옆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본다. 다음 두 번째 칸에 객관적인 거래 그랬죠. 객관적인 거래는 위에 화살표 따라가면 5가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외국의 수입, 세 번째 공매, 경매 또는 판결문, 다섯 번째 법인 장부에 입증되는 이런 거래는 객관적인 거래다.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로 간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봅니다. 또 세 번째 칸에 연부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죠? 또 무상승계 취득은 원칙이 계약이래요. 근데 무상 중에서도 상속 이렇게 나오면 계약이 아니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또는 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또는 계약일 전에 오른쪽 칸에 두 번째 등기 등록이 빠르면 등기 등록한 날 취득한 걸로 봐요.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또 하나 세 번째 옆에 보시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수업은 심화 과정에서 할 거니까 생략을 했고요. 다음 그 밑에 원시 취득, 건축물을 건축, 건물 새로 지었다. 그럼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로 하겠다. 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둘 중에 빠른 날로 가고, 간주 취득의 대표적인 지목 변경은요,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격이 증가했죠. 그때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취득 시기까지 점검을 했고, 오늘 취득세 납세 의무자 취득 시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반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